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전에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도 저희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지금 드셔서 촬영을 해주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오늘 월요일장 좀 파란불을 좀 많이 킨 종목들이 많아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저희는 그래도 오늘 톡방에서 종목 신호가 나간 두 종목 수익을 또 내고 나온 상황입니다. 샘표와 에너토크 또 같이 각각 7%, 5%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장에서 좀 대응하기가 어렵다, 어떤 종목에 들어갈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께서 이제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확인을 좀 하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QR코드 지금 바로 찍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 흐름 보시고 바로 수익률 좀 챙겨 가실 수 있게 전문가님과 호흡을 좀 맞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KC피드 올라와 있네요. 계란 가격 급등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종가 상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상한가 근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9.89% 상승을 했고요. 6,78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KC피드 첫 번째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KC피드는 코스닥에 상장된 배합사료 업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그 종목 클래스의 특징이 거의 다 이제 그 팜 관련주라든지 뭐 곡물, 원자재 그러게요. 이렇게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치는 그런 모습을 좀 오늘 보여줬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KC피드가 또 오른 이유는 이 업체는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 이제 계란 구입이라든지 액란 제조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란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 KC피드가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이 돼서 오늘 상당한 거의 상한가에 비슷한 이제 상승을 했는데 네. 왜 올랐냐면은 계란을 갖다가 이제 생산하려면 닭을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닭을 기르려면 모이를 줘야 되잖아요. 네. 모이가 뭡니까? 사료? 사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입하는 이제 원자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곡물 가격이 이제 공급이 차질되고 공급만 대란하고 이제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가 상승하니까 닭 네. 모이까지 오르다 보니 계란값까지 오르는 거예요. 계란값이 이제 저번 달 같은 경우 이제 앵커님 한 판에 몇 개인지 아세요? 계란 한 판에 아셨을 텐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데 네, 몇 개죠? 보통 보면은 네. 20개? 30개? 예, 30개? 39입니다. 계란 한 판에 39가 딱 세어보면 39가 들어있는데 저번 달만 해도 계란 한 판에 이제 축산 그 협회에서 발표한 네. 그 차트에 의하면은 6,300원이었대요. 6,300원이요. 저번 달에.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곡물가 상승하면서 계란 모이값이
오르다 보니 네. 이제 닭도 먹는 이제 사료값도 이제 비싸지다 보니 네네. 지금 계란 한 판 39에 7,000원이 넘었습니다. 와, 예, 7,000원이 넘었고 네. 예년 작년 같은 경우 한 5,500원 했대요. 와, 계란 한 판 진짜 많이 39에. 올랐군요. 네. 그래서 제 기억에도 마트 가면은 39짜리들 뭐 5,000원 이하도 팔고 그랬거든요. 네. 작년에.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벌써 이렇게 이 우리가 이제 평상시 먹는 계란 일일 달걀 먹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이제 네. 계란이 고단백 영양 식품인데요. 네. 이제 계란도 이제 마음 놓고 못 먹는 그러게요.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7,000원이 넘는 평균가가 그런 이제 상승이 오다 보니까 이제 KC피드 이 업체가 이제 이런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란값 상승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주가가 반영이 돼서 오늘 거의 상한가 6,78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원자재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돌아가면서 네. 저희가 생각지 못한 그러게요. 쪽에서 진짜 불쑥불쑥 이제 돌아가면서. 막 튀어나오고 수급이 글로 쏠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도 지금 눈여겨 또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면밀히 이제 조사하고 체크하다 보면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또 예상치 못한 또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네, 네. 뭔가 또 이 관련 그러게요. 제품, 식품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주도주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올라갈 수 있는 테마주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원자재 관련된 걸 찾아보는 그런 앞으로 시간도 가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계란 가격 급등으로 해서 계란값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저도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요. 네. KC피드가 상한가를 거의 쳤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KC피드 보시면 이렇게 작년부터 올 3월까지 러시아 전쟁이 날 때까지는 거의 뭐 박스장에 갇혀가지고 네.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3월 이제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갭상승했다가 약간 눌림목이 오긴 했지만은 최근 4월 달 들어서 이렇게 완만하게 차트가 상승하다가 최근 2, 3일 사이에 급반등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그리고 요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3월 이제 중순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좀 전조 현상을 보이긴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곡물, 원자재 생산, 교란, 공급 대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면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공급별 그것도 한번 투자자별 한번 종목별 투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금요일하고 오늘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와서 보니까 15일부터 뭐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와. 15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좀 다소 30만 주, 29만 주 이렇게 좀 적다가 네. 15일부터 이렇게 급상승하는 이제 수급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담아줬는데 오늘하고 금요일 날은 개인이 많이 준 수급을 담는 모습을 보였고 외인들이 팔고 나갔네요. 결국에는 외인들은 상당히 외인들이 야갔죠. 수익 실현을 하고 네, 나간 네.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구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도 뭐 거래량 매출액은 뭐 꾸준하게 600억대 하다가 이제 작년에 700억대로 올랐으면서 전년 동기 비해서 이제 매출액 늘어나고 특히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전년 대비 비해서 상승하는 289% 이상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보니까 1분기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전년도 대비 박스에서 좀 벗어나면서 우상향하는 급반등하는 이제 다시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이니까 네. 곡물주 사료 최근 뭐 아시다시피 얘기했지만 현대사료 뭐 한의사료 맞아요. 난리가 엄청 났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렇게 네네. 오르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게요. 전쟁의 여파 나비 효과로 네. 이렇게 했듯이 요 KCP도 앞으로 약간 조정이 있겠지만은 꾸준하게 이 장기화 된다면은 이것도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KC피드 살펴보셨습니다. 뭐 계란이 아니고 금란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도 또 KC피드도 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좀 장세 보여질 것 같으니까요. 우상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관련 뉴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서 한번 종목 주가의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KC피드 알아보셨고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은 고려산업입니다. 계속되는
최근 전쟁의 여파로 사료주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역시나 동반 상승을 나타냈는데 이 종목 종가 보겠습니다. 네, 고려산업도 오늘 역시나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9.94% 상승을 했고요. 오늘 7,000원 선 위로도 올라와 주면서 7,030원 고가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고려산업도 굉장히 잘 가네요, 전문가님. 아, 네. 고려산업은 코스피에 상장된 가축 배합 사료 업체인데요. 네. 오늘의 뭐 거의 주종목들이 다 이제 원자재 곡물 관련해서 뭐 싹쓸이 하다시피 해서 그러게요. 거의 상한가 30%씩 찍고요. 네. 지금 전 세계 이제 식량 그 기구에서 이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2분기 그러니까 이제 4, 5, 6, 6월까지도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답니다. 지금 계속 생산에 차질이 있고 공급망에 그렇군요. 이제 지금 물류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네. 상승은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수요는 많은데 네네. 공급이 적으니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 추가 상승할 수도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세계 밀 생산의 30%또 밀을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렵게 사는 나라들 특히 그렇죠? 아프리카 네, 맞아요. 또 이제 빈민국들은 너무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이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어려운 좀 상황이 생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또 미국이라든지 그 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또 기후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또 이제 그 농작물 재배가 원활치 않고 저번 네.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렇죠. 브라질 같은 경우 커피 같은 경우 생산에 그 뭐 설이라든지 기후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네. 생산량의 뭐 30%까지 차질이 있다 보니까 커피값도 폭등을 하고요. 미국도 지금 그 겨울 작황이 지금 악화로 인해 갖고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생산량이 차질이 있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이런 그 먹는 부분 이 그러네요. 원자재 이 부분이 참 문제입니다. 네네. 지금 전쟁도 있고 기후 변화 이런 부분까지 여파가 있어 갖고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에그플레이션은 이미 일어났고요. 지금 네. 이게 얼마만큼 장기화되고 얼마만큼 이게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 증시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오늘 고려산업도 이제 가축 배합 사료인데 이제 관련주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것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업. 네. 뭐 차트가 비슷비슷하네요. 오늘 거래량이 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또 그리고 이제 오늘 어제 저번 주에 약간 올라갔다가 눌러줬는데 오늘 또 재차 상승하는 인도네시아 팜유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재차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에는 그냥 박스장에 갇혀가지고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최근 요 며칠 1, 2주 사이에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급 현황은 요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렇게 차트하고 비슷하게 요 일주일 전후로 해갖고 거래량이 급등하는 이게 수급이 벌써 이제 이 원자재 식량 관련한 주로서 쏠리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있지 않았는데 14일부터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네. 개인과 외인들이 왔다 갔다 이제 담다가 오늘은 이제 개인이 좀 팔고 나갔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어느 정도 위에 올라와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 이제 추가 거래량에 비해서 이제 추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개인들이 좀 팔고 나가고요. 최근에 했던 거래량이 이렇게 급등했다는 원자재 관련주 해가지고 네.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회사 재무제표도 뭐 꾸준하게 매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비해서 12% 정도 또 매출액도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긴 했으나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수요라든지 가격 상승에 의해서 좀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이제 조금 줄긴 했으나 앞으로 이 부분이 장기화되고 또 2분기 때도 이제 수요와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본다면은 매출 부분은 좀 개선되고 또 추가 상승 여력도 더 생기지 않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고려 산업까지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 주도주가 없이 계속해서 곡물과 또 사료 관련주들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좀 옥석 가리기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읽으셔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내일장부터 좀 바로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한탑 올라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곡물 가격 급등하면서 또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됐는데요. 종가 보겠습니다. 네, 한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9.77% 상승을 했고요. 오늘 2,550원 선 가장 또 고가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네, 한탑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한탑은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제분 제조업체입니다. 네. 제분이면 뭐 밀가루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밀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세계 생산량의 30%를 지금 차지하다 보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50%밖에 생산이 지금 안 되고 50% 이하로 지금 생산과 공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15%가 사라진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밀 필요한 국가는 지금 뭐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이제 한탑도 30% 가까이 상한가 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제 밀과 관련된 이제 제분 업체다 보니까 요 부분이 또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공급 단가가 올라가고 제분 공급가가 이제 올라간 단가가 또 공급이 되다 보면 당연히 앞으로 또 빵값도 오를 테고요. 그러게요. 밀로 만드는 뭐 과자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네. 많은 우리 식료품이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마트 가면 이제 빵도 이제 마음 놓고 그러게요. 사 먹지 못하는 네. 제 기억에는 이제 뭐 이제 그 파리바게트가 보면요. 요 몇 달 전만 해도 1,000원짜리 빵들이 많았어요. 근데 엊그저께 주말에 한번 갔더니 네. 1,000원짜리 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기본이 올랐군요. 1,300원부터 시작합니다. 1,300원이 제일 싸고 1,500원부터 막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네요, 소비자가가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밀값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피부적으로 먹는 것부터 우리 그러게요. 가까운 느껴지네요. 여성분들 얼마나 빵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빵지술래 이게 정말 그 빅인데. 빵도 이제 마음 놓고 먹기 힘든 네네. 예, 거의 뭐 1,000원이었던 게 1,300원이면 30%가 그러게요. 올랐다는 얘기 30% 아닙니까? 넘었군요. 소비자가 네. 부담되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그렇죠.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라든지 증시에는 이제 악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예, 차트 한번 좀 보면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탑. 네. 한탑도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게 저기 그 고려산업하고 또 비슷한 차트의 모양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최근 뭐 들어와서 거의 박스장이었습니다. 박스장에서 크게 이제 뭐 움직임이 없다고 해도 그러네요. 과언이 아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4월 달 네. 10일 이후에 이렇게 좀 완만하게 이렇게 보면 이제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눌러줬다 오늘 이제 거의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 이제 10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상당하게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원자재, 곡물 관련 특히 밀로 인해 갖고 급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분간 이제 원자재 곡물주들은 좀 상당하게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네. 여기 지금 수급별도 보시면은 18일 이후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래량들이 개인들이 좀 많이 좀 담았네요. 외인들은 팔았는데 오늘은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별로 보이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거래량이 많이 터서 미리 좀 담아주는 그런 형국으로 좀 흘러갔고 내일 한번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하고 금요일 너무 급상승해서 이것도 약간 이제 눌림목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요. 네. 매출액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이제 2018년에 상당한 매출액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좀 줄어드는 형국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도 좀 이제 적자로 해서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좀 보였고요. 네.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썩 이제 적자가 지속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밀가루 이제 제분 전문 업체고 요 이제 공급 부분이 밀 공급하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이렇게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좀 공급 부분하고 이런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추가 매출이 좀 좋아진다면은 해서 상승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2분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보여지고 있네요. 네. 네. 네, 한 탑까지 또 체크를 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바로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은 팜스토리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같은 맥락이고요. 역시나 주가 급등세 나타내면서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 종가 보시죠. 네,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30% 상한가로 마무리가 결국 됐습니다. 오늘 4,000원 위로 올라와 주면서 4,095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팜스토리 역시나 같이 좀 한번 봐주실까요? 예, 팜스토리 이제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양돈 양계 네네. 그 이제 사료 전문 업체입니다. 특히 지금 그 옥수수가 전 세계 이제 미래에서 30%인데 옥수수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한 전 세계 20%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크라이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밭에 가면은 길에 지나다 밭에 가면 모 배우 닮은 맞아요. 여성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이런 네네네. 얘기가 이제 우스갯소리 농담이 나오는데 그만큼 땅이 곡창지대고 농업을 위주로 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원자재 곡물 생산이 전 세계 뭐 30%에서 20에서 30% 차지하는 국가다 보니까 특히 옥수수. 그래서 이 팜스토리가 이제 특히 옥수수를 또 취급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그 곡물주들이 이제 상승하면서 특히 팜스토리가 먼저 좀 선점해서 치고 나갔었어요. 차트를 네네네. 보시면은 상당히 팜스토리가 미리 좀 움직이고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최근 네. 와서도 오늘 특히 와서도 30% 가까이 상한가 치면서 2,5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네. 팜스토리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스토리도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2022년 1월부터 이렇게 상승 조짐이 보이면서 또 이렇게 상승했다가 네. 조금 눌러줬다가 재차 상승했다가 조금 눌러줬다가 또 재차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4월 들어선 조금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이제 오늘 와가지고 이 사이를 이렇게 급등하는 뭐 최근에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차트 보면은 1월 이후에 최고의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나. 상한가를 오늘 쳤네요. 고가 네. 4,095원에 마감하면서 30% 상한가를 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팜스토리가 먼저 좀 곡물 원자재 관련해서 먼저 움직였는데 계속 이렇게 거래량이 꾸준하게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네. 거래량들이 그러다가 이제 오늘 와가지고 이제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이 팜스토리로 이제 수익 내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저기 같은 전문가 한 분이 이 팜스토리를 이용해서 네. 상당하게 상승하면서 수익 내고 팔고 또 떨어지면 잡고 이런 전략을 써서 네. 팜스토리로 많은 수익을 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팜스토리가 좀 먼저 움직였다는 부분이 1월부터 이렇게 그러네요.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상승과 반복과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수급도 보시면은 거래량 보시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와, 그러네요. 거래량이 계속해서 계속 나오네요, 이렇게 정말. 보면은 뭐 1월 달부터 움직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제가 너무 내렸는데 1월 달부터 이렇게 거래량들이 움직이는 조짐이 보였다가 특히 이제 1월 24일부터 이렇게 최근에 와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수급도 계속 이제 개인과 외인이 이제 오고 가면서 수급을 이어오다가 오늘 보시면은 어제 금요일하고 이제 오늘 상당히 이제 수급이 개인과 외인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이것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자재 곡물 관련이다 보니까 매출액도 보시면 18년부터 꾸준하게 뭐 상승했다고 해도 볼 수 있습니다. 전년 동기비 좀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좋아졌고요. 당기순이익은 조금 전년 동기비해서 좀 줄긴 했으나 네. 이게 말씀드린 전쟁 관련해서 이렇게 곡물 관련주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등락이 오고 갔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점을 갖다가 그러네요. 보시면은 저점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뭐 이 팜스토리도 대장주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곡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요 며칠 있다가 이제 좀 2, 3일 사이에 눌림목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재차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팜스토리까지 또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또 재차 한번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국제 곡물 가격 뉴스 좀 보시면서 팜스토리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시죠. 다음으로는 네, 대상홀딩스 우선주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같은 맥락이네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농축산물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로 엮였는데요. 오늘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종가 보시죠. 역시나 29.94%, 오늘 전체적으로 29% 넘는 마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2만 원 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오늘 고가에 또 마감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대상홀딩스 오늘 특징주 대부분 또 식품주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종목도 네.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실까요? 예. 대상홀딩스는 뭐 코스닥에 상장된 여러분들이 뭐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아실 겁니다. 네네. 대표 네. 식품이 미원? 조미료죠. 그죠. 미원이죠. 네네네. 미원이죠. 예. 아주 유명한 뭐 국내에서 미원 업체 일이고요. 네. 옛날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지만 삼성가가 그 미원을 갖다가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옛날에 그 미풍이라는 이제 업계 2위 그래요? 제품이 있었습니다. 네네. 삼성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미원을 대상의 못 미원은 못 잡았답니다. 네네. 미풍이 아마 지금은 안 나오죠. 추억에 사라진 그래요? 이런 조미료 네네. 식품이었는데요. 그렇듯이 이제 대상은 이제 미원으로서 유명하고요. 네. 건강식품 관련해서 유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왜 오늘 이제 상승을 했냐면은 뭘 이제 이 곡물 농축산물 관련해서도 이제 있지만은 대상이 이제 회사채를 네. 1,000억을 갖다가 이제 회사채를 갖다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 네. 거기에 어떤 응모 이제 수요 예측 금액이 한 3,800억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면서 네. 앞으로 신사업 진출과 이런 이제 곡물 농축산물 관련해서 오늘 또 상승하는 30%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대상 홀딩스. 대상 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그다지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특별한 특징은 이제 보여주질 않았는데 이것도 보면 이제 이렇게 박스장에서 이렇게 등락을 좀 오고 가다가 최근에 와서 여기 보시면 이제 3월 말부터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저점을 이어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특히 이제 갭상승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채 1,000억을 발행하고 또 곡물 관련 식품업체들이 급반등하면서 오늘 이렇게 거래량도 이제 상당히 이렇게 거래량도 나와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상한가까지 갔다가 조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윗꼬리 달고 눌려주면서 12,900원에 마감을 했긴 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수급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죠. 690만 주 이상. 네. 20일 날도 290만 주가 터졌고요. 오늘 이제 개인이 많이 좀 수급에 들어왔는데 외인들과 기관은 좀 시세 차익을 보고 나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또 외인과 기관이 계속 수급을 좀 담다가 오늘은 이렇게 매도하고 수익 신을 보고 나간 거로 좀 보이고요.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뭐 대상이야 워낙 그 탄탄한 기업이고 이제 식품 미원으로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거래량도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작년도에 4조 2천억 매출이 일어났고요. 전년 동기 비해서 12%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이제 꾸준하게 냈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줄긴 했는데 당기순이익도 조금 줄긴 했으나 회사가 뭐 재무구조라든지 수익성 매출 이런 부분이 워낙 탄탄한 회사고 워낙 전통의 기업이다 보니까 요 회사채 발행한 부분도 있고 곡물 관련해서 관련 업종들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조정이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약간 눌러졌을 때 재차 진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제가 같이 톡방에서 이 종목을 좀 지켜보면서 곡물 관련주에서는 좀 저점이 아니라 지금 좀 눌림목 구간에서 재차 들어가는 걸 전략을 한번 제가 짜볼 거니까 같이 한번 호흡하시면서 수익을 좀 얻길 바라신다는 분들은 같이 좀 입장하셔갖고 내일부터 같이 신호 받으시고 같이 풀어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대상홀딩스 우선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종목 클래스 코너는 여기서가 마무리네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가 될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톡방에서만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신호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장에서만 저희 오늘 샘표와 그리고 에너토크 같이 좀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과 4월 수익률 합쳐보면 260% 수익을 내고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혼자 종목에 대한 고민하지 마시고 내 계좌도 좀 빨간불이 켰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내일장부터 한번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수익률 좀 꾸준하게 올리면서 수익 인증도 같이 좀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손해볼 일 없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좀 함께를 하시고 내일부터 좀 바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종목 클래스 코너는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코너 나머지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은 필살기 코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흐름 또 대응을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와 폐배터리 또 관심을 두고 계시네요. 굉장히 전기차와 폐배터리 뜨겁잖아요, 시장에서. 예.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예, 오늘 이제 주시강 필살기 시간으로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테마 섹터를 갖고 왔는데 네. 그 첫 번째로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해서 종목들하고 추천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폐배터리 시장이 이제 70조 정도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선점하고 또 이제 2차 전기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자 배터리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니켈, 리튬 이런 원자재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뭐 이 원자재도 큰 문제가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또 생산을 많이 하는데 전쟁 때문에 이제 공급도 좀 차질이 있고요. 또 중국의 이제 CALT 전기차 이제 배터리 생산 업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이제 세계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네. 국가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그 이제 원자재 공급 부분이 좀 우리나라보다는 원활하고 이제 공급이 좀 수월한 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에 밀리게 되면 세계 시장 선점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지원도 하고 또 이거의 대체 방안으로서 이제 배터리에서 요걸 갖다가 이제 다시 추출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시장을 갖다가 이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요 시장이 커지고 폐배터리 법까지 제정을 해서 앞으로 이제 풀어간다고 이제 그렇게 지금 새 정부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제 폐배터리를 갖다 재사용, 재활용해서 이제 원가를 좀 줄이는 이런 시장 이제 커지니까 요런 이제 앞으로 시장이 커지고 여기에 관심과 이런 쪽에 집중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면서 여기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MPC, 솔로엠, 웰크론한텍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언급을 한번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이 사실은 이제 몇 개 중에서 MPC를 추천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좀 잘 갔잖아요. MPC가 왜냐하면 재무 구조도 좋고 또 매출액도 계속 상승하고 또 이제 새 정부 정책에 맞게 잘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상승 여력은 충분했었는데 제가 참 아쉽게도 이제 왜냐하면 여러 종목들을 이제 보고 이제 종목을 추려하고 이제 쏟아 보니까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방송에서 MPC를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다른 종목을 또 이제 신경 막 쓰다 보니까 방송에서 얘기했던 MPC를 그 이제 방송 끝나고도 그 다음날 주의 깊게 봐야겠다 해놓고도 제가 못 샀어요. 근데 이제 다른 종목 막 쏟아 보니까 MPC가 생겨나서 딱 봤더니
또 상승하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엄청 근데 이제 올랐어요. 들어가는 이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네, 네, 네.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단 말이 있듯이 이제 여러 이제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에피소드하고 착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5종목들을 좀 들고 왔는데 그래도 앞으로 계속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재무 구조라든지 앞으로 이제 매출이라든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다른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MPC를 또 한번 또 지켜봐야겠다는 생각해서 MPC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MPC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MPC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21일 날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방송하고 그 다음 날 이걸 놓쳤어요. 네, 네. 이렇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하고 이제 오늘은 약간 이제 눌림목이 오긴 했지만은 요거는 충분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 차트가 약간 이제 우상향하는 저점을 이어가면서 우상향을 하다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과 약간 눌림목이 좀 오긴 왔는데 그래도 이런 앞으로 이제 신시장과 정부의 정책 이런 부분이 커버된다면은 전체적으로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와서 이제 3일 동안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특히 이제 그러네요. 목요일 날 21일 날 보시면 2,800만 주가 지금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외인과 기관이 상당히 담으면서 그리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금요일하고 월요일은 좀 외인과 기관이 좀 빠져나가는 수익 신호를 보고 나가고 또 이제 개인이 재차 다시 수급에 들어와서 현재 오늘은 이제 11,250원에 좀 약간 눌려주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요거 이제 MPC 재무구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2018년부터 4천억대 꾸준하게 특히 작년에 4,800억을 넘어가면서 전년 동기 비해서 이제 12% 정도, 13%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특히 2021년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2020년 비해서 상당하게 또 이제 늘어났고 전년 동기 비해서 올해 전년 동기 비해서 또 36% 상승하고 당기 순이익도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재무 구조가 지금 매출이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폐배터리법과 시장이 커지면서 재활용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맞춰 나가면서 매출이 또 받쳐준다면은 좀 더 우측으로 우상향하면서 꾸준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회사 기업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폐배터리 요 시장을 갖다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관련 종목들을 좀 제가 오늘 들고 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필살기로 또 전기차와 폐배터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MPC 지난주에 또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다음 날에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미리미리 좀 섬침해 좀 미리 좀 보시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 직접 한번 좀 체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또 다음 필살기 어떤 내용 준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재랑 팜유 올라와 있네요. 오늘도 역시 샘표 같이 또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섹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필살기 두 번째 코너로 이제 원자재 팜유를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네. 세계 이제 농업기구에서 발표한 대로 2분기 4, 5, 6, 6월 말까지는 네. 좀 더 상승할 것이다. 원자재가 네. 곡물 관련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꼭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네. 여기에 연관된 원자재, 농식 상품 이런 제품들은 6월까지 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팜유를 한번 다시 한번 아까 전에 아침에도 제가 들어가 수익도 냈지만은 그렇죠. 요 팜유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라면, 제과, 제빵, 화장품, 뭐 비누, 산업용 그 정말 제품에도 많이 또 들어가네요. 들어간대요. 네네. 일상생활하고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라면, 쿠키, 초콜릿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상승 값이 또 올라갈 것이라는 지금 예견도 있고요. 이제 무슨 얘기야 라면 값도 오를 거랍니다. 네. 애들 먹는 쿠키, 초콜릿까지 다 오르네요, 정말. 과자까지 뭐 안 오르는 게 없을 정도로 지금 비상인데 네. 그게 결국엔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관련주들을 또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부분을 잘 체크해서 네.
수익을 내야 되는 게 투자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좀 안타깝지만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샘표 들어가서 수익을 냈고요. 여기 가져온 사조대림, CJ제일제당, JC케미칼 이런 이제 관련주 좀 앞으로 전망이 좋고 앞으로도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을 4개 들고 왔는데 네. 샘표는 아까 전에 지켜봤기 때문에 사조대림도 봤더니 매출이라든지 재무구조 차트가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는 사조대림을 한번 보는 거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사조대림도 보시면 차트가 월봉상 보면은 이렇게 이제 21년부터 해갖고 이제 21년 5월부터 조금 이렇게 약간 이제 상승을 했다가 그다음에 21년 8월부터는 이제 좀 매출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재무가 좀 받쳐주지 못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눌리긴 했는데 21년 12월부터 이제 다시 이제 완만하게 천천히 재차 올라가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봉상. 일봉상 보면 최근에 와서도 이제 보시면 이제 거의 이제 박스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등락을 오고 가다가요. 최근에 와서 이제 22년 이제 3월부터 약간 이제 우상향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요. 최근에 와서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요 보시면은 이제 4월 중순 정도 들어와서부터 이렇게 좀 우상향하면서 올라가 주다가 요 며칠 사이에 요런 이제 원자재 곡물 관련이 터지면서 이렇게 급반등하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또 터진 상황을 또 보여줬고요. 최근에 네. 와서도 좀 거래량이 좀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신호를 좀 줬는데 이렇게 요 며칠 사이에 너무 급반등해 버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 회사 이제 재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조대림은 워낙 뭐 참치로 유명한 회사고요. 그렇죠. 네. 매출액이 뭐 꾸준하게 이렇게 9천억에서 1조 3천억, 1조 7천억, 1조 8천억까지 올라가고 전년 동기비에서도 이제 매출액도 꾸준하게 지금 뭐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영업이익도 이렇게 전년 동기비에서 이제 106%까지 상승하는 특히 2021년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1,000억대까지.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늘어나는. 예. 그래서 재무구조를 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려도 샘표도 상당히 좋은데 요 사조 대림도 재무구조도 좋고 특히 유동 비율, 부채 비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회사가 네. 재무구조 탄탄하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또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 이런 원자재 곡물 관련해 갖고 식품 관련해 종목들이 네. 점진적으로 또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샘표하고 사조대림 요 두 종목은 또 유심히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서 저랑 또 호흡하시면서 제가 또 이런 식품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 진입 타임을 갖다가 또 신호도 드리고 같이 호흡하면서 수익을 이어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원자재 관련해서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슈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도 저희 일단은 샘표 전문가님께서 또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톡방에 계신 분들은 많이들 또 수익을 인증을 해주시고 직접 한번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앞으로도 또 종목에 대한 신호 같이 주신다고 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쪽 QR코드 읽으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 전문가님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또 필살기 있으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정부 정책인 전기차 또 관련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예. 제 전기차는 뭐 이제 여기 여러 전문가님들도 나오셔서 전기차는 맞아요.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얘기했어요. 네. 근데 오늘 왜 제가 전기차를 이걸 좀 다시 들고 나왔냐면 네. 오늘 사실은 이제 그 한덕수 그 신임 네네네. 예비 총리분께서 네. 후보자 이제 좀 그 토론 그런 장소에서 네.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을 갖다가 전기차로 빨리 전환을 하고 친환경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지원하고요. R&D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할 거고 특히 또 이제 이 국내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뭐 르노 자동차라든지 한국 GM하고 또 네. 이제 그쪽 업체에도 생산을 갖다 권유해서 전기차로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정책과 지원을 해 나가겠다. 특히 또 세제도 혜택을 좀 줘가면서 네네.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당근책이죠. 빨리 전환하고 전기차 보고
근데 또 문제가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가 아시겠지만 이제 이 충전 부분이 맞아요. 아직 부족하다는 아직 거죠. 좀 부족하고 네. 충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좀 이제 어떤 이제 빨리 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정부에서는 이제 전기차 충전 쪽에도 아마 지원을 이런 이제 시설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하겠다는 그런 이제 지원 부분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 전기차 부분을 제가 좀 추가로 해서 좀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이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또 수급이 또 내일이나 모레 또 쏠릴 수 있는 부분이고 언젠가는 한번 또 수급이 한번 해서 전기차 부분이 돌아올 수 있는 그렇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요 관련주로 해가지고 일진 머티리얼, 천보, KEC, 영화테크, LNF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여기 관련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좀 전망이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돼서 가져나왔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EC에 또 들어가 있어요. 현재 미리 진입을 하고 있고 네. 또 이런 이제 정보나 뉴스가 나올 때 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때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또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제가 준비해온 5 종목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제가 또 이런 종목들의 이제 진입 타이밍, 매수 타점을 갖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또 말씀드린 대로 한번 또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저랑 같이 정보도 공유하시고 신호도 드릴 테니까 같이 참석해서 수익을 이어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또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딱 하나 정도만 더 볼게요, 전문가님. 네, 다음은 네. 원자재랑 재지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네, 어떤 네, 네. 내용일까요, 이 내용은?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 요거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원자재 값이 펄프 값이 많이 또 상승을 했답니다. 네네. 요것도 이제 공급 부분이 지금 원활치 않는 부분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원자재는 뭐 안 오르는 게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는 원자재 종목 관련주들이 주도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게 거의 뭐 주도주라면 주도주가 그러겠네요. 되지 않을까. 네네. 예. 전쟁이 뭐 내일 모레 당장 그쵸.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전쟁이 끝나도 그 여파의 후유증과 그 뒤처리 부분이 상당 기간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런 또 이제 아까 전에 말씀 대내외적인 또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그렇죠. 그 또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해바라기 씨유가 공급이 안 되니까 팜유로 쏠린다는 네네. 그 풍선 효과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복합되다 보니까 이제 올 12월 연말까지 이런 원자재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상승이 이 에그플레이션 이런 이 네. 인플레이션 부분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펄프값 관련한 종목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제가 네. 남은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관련주가 무림 SP, 네. 무림 페이퍼, 무림 PMP, 무림이 여기 좀 펄프 시장을 많이 좀 그러네요. 회사가 좀 그룹주로서 차지하고 있어요. 네. 이런 종목들 유심히 보시고 특히 이제 제지의 또 이제 1등 업체죠 한솔제지, 네. 신풍제지 이런 종목들도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제가 또 좀 진입 타점이라든지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또 매수 타점을 또 유심히 보고 네. 또 신호를 드릴 테니까 저랑 호흡하시면서 풀어가시면은 앞으로 수익 안전하게 쌓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요 제지 관련 펄프 네. 상승해서 요 필사기로 하나 또 마지막으로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필살기 또 재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2부 순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또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저희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방송 중에만 톡방이 열어놓고 있으니까 지금 마지막 들어오실 기회입니다. 지금 하단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3월과 4월 수익률 260% 났습니다. 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또 선침한 종목들도 많고 꾸준히 수익률 올리시면서 수익 인증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내일부터 또 종목에 대한 신호 바로 주신다고 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전문가님 도움 받아 가시면서 계좌에 좀 빨간불을 켜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3부에서 또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